처음엔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은 그냥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회식 자리였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날이었고 팀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들 한숨 돌린 상태라 술잔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돌았고 웃음소리도 유난히 컸습니다. 저는 그저 적당히 분위기에 맞춰 웃고 적당히 마시고 적당히 시간을 보내다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약속이 있다고 했고 누군가는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리에 남은 건 저와 그 사람 단 둘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상사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차갑고 빈틈없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일할 때는 감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실수 하나에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사람을 조금 어려워했습니다. 가까워질 일도 없고 사적으로 엮일 일은 더더욱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업무 외적인 말을 거의 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목소리 톤부터가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잠깐 당황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팀장님이 더 고생 많으셨죠? 그 사람은 피식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딘가 힘이 빠진 그리고 조금은 인간적인 느낌이 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낯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보던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술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잔이 몇 번 더 오갔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일 얘기에서 시작해서 회사 얘기, 사람 얘기,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흘러갔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가끔은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완벽해 보였으니까요. 지칠 것 같지도 않았고 흔들릴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도 모르게 조금 더 편하게 대하게 됐습니다. 그건 분명 제가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가게 안에는 이미 사람이 거의 없었고 사장님이 눈치를 주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나가야겠네요. 그 사람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와서 그런지 살짝 어지러운 느낌도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사람이 제 쪽으로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거리감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한 발짝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몸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을 텐데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평소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이게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택시 잡아드릴게요.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괜찮습니다 하고 돌아섰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정말로요. 그날은 그냥 조금 늦게 끝난 회식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였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술 때문이었는지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평소와 다른 모습 때문이었는지 어쨌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지금도 구체적으로 떠올리려고 하면 어딘가 흐릿해집니다. 마치 일부러 기억이 희미해진 것처럼.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건 우연히 이어진 결과였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저도 그 사람도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실수였다. 그냥 술 때문에 그런 거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이 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회사에서 다시 마주치면 평소처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도 분명 그렇게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억지로 눌러 담듯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어제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만들까였습니다. 머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하면 된다고.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게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부러 아무 생각 안 하려고 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메일을 확인하고 쌓여있는 업무를 하나씩 처리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한참을 일하고 있는데 문득 회의실 쪽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익숙한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마우스를 쥔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잠깐 멈춰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는 그렇게 애써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단 한 번의 목소리로 모든 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일부러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괜히 마주치면 표정에서 티가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니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그 사람이 제자리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고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지나갔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사도 없었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차라리 어색하게라도 인사를 했으면 혹은 잠깐이라도 눈이 마주쳤다면 조금은 현실감이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벽할 정도로 평소와 같은 하루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게 맞지. 어제 일은 그냥 없던 일로 치는 거야. 저 혼자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사람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팀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이 가실래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 따라 나섰습니다. 식당에서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팀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가끔 웃기도 하고 평소처럼 분위기를 정리하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평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신경 쓰였습니다. 어제 일 기억 안 나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맞춰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색해 보이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웃었습니다.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업무가 다시 바빠졌습니다.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일에 몰입하면 괜한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메신저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보낸 사람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다시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업무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짧은 문장이 쉽게 넘어가지지 않았습니다. 잠깐 화면을 바라보다가 겨우 답장을 보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아무 감정도 없는 말투로 그렇게 몇 번의 업무 메시지가 더 오갔습니다. 전부 일 얘기뿐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 사람도 정리하려고 하는구나. 어제 일을 정말로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안도감 같기도 했고 허전함 같기도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늦지 않게 일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빨리 나가고 싶었습니다. 괜히 또 마주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문득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젯밤 그리고 오늘 하루. 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시선을 거뒀습니다. 마치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도 똑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짧은 눈 마주침.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표현도 없었지만 그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불편했습니다. 이게 끝난 게 맞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는 분명 이건 그냥 실수라고 정리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완전히 끝난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가 이제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선명하게 떠오른 건 오늘 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던 모습. 그 자연스러움이 이상하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는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애매하게 남아 있었고 그 애매함이 다음 선택을 더 쉽게 만들어버린다는 걸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이렇게 조용히 끝날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다음으로 이어지기 위한 가장 위험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더 애썼습니다. 2부에서 느꼈던 그 묘한 감정,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과 긴장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일에 집중했습니다. 괜히 딴 생각을 하면 다시 어제와 그제 일이 떠오를 것 같았고 그걸 마주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 사람과도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필요한 업무는 전부 메신저로 처리했고 직접 대면할 상황은 일부러 피했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흘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무 일도.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야근을 하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고 있었고 처리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팀원들도 하나둘 남아서 일을 했지만 시간이 늦어질수록 자리는 점점 비어갔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익숙한 인사들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중간에 갈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핑계를 대고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일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관계가 정말 끝난 건지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게 있는지 그걸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무실에는 이제 몇 명 남지 않았고 조용한 키보드 소리만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면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괜히 주변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 사람도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결국 마지막 팀원까지 자리를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사무실에는 저와 그 사람 둘만 남았습니다. 순간 익숙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전 그날 밤과 너무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술이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선명했습니다. 핑계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빠르게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상황을 길게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조용히 나가려고 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대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나올 거라는 걸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사람은 제자리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날 밤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지금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생각. 그런데 이상하게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버릴 거라는 걸 그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불이 반쯤 꺼진 사무실 안에서 회의실만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분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테이블 끝쪽에 앉았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굳이 제 맞은편이 아니라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다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이건 분명 업무 이야기를 할 거리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는 걸. 그날 일,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것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없던 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맞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잘 안 되네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정해야 하는 건지, 동의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끝내야 하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다는 걸. 그래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걸.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걸. 그날 밤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걸. 술 때문도 아니고 분위기 때문도 아니고 그저 서로가 선택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끝낼 수 있는지, 여기서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 있는지.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결국 하나의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가 아니라는 걸. 그날 저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가면 끝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서로 말을 꺼낸 상태였고 정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저와 그 사람만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테이블 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생각이 더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됐습니다. 정말 간단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걸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 후회하세요? 그 사람이 먼저 물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후회하냐고. 그 질문 하나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당연히 후회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정상이고 그래야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쉽게 네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한마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조금 다른 말을 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말하고 나서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솔직한 답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확실히 선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여기서 끝내면 된다고. 이건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끝낼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대로 없는 일로 하죠. 그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기다리던 말이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었고 그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고개를 끄덕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망설였습니다. 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말이 완전히 와닿지 않았습니다. 마치 겉으로만 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 사람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말 뒤에 이어지는 침묵이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멈춘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거리가 더 좁혀졌습니다. 이건 분명 의도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피해야 했습니다. 한 발짝만 물러나면 됐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다는 걸, 이건 더 이상 상황에 휩쓸린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선택하고 있다는 걸,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오히려 망설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변화였습니다. 지금 나가면 끝이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말은 확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선택했습니다. 돌아서 나갈 수도 있었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끝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미 한 번 넘었던 선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다시 넘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이걸 실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건 분명 제가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돌아가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상사와 부하 직원이었고 업무는 평소처럼 진행됐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분명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어려운 상사였습니다. 가까워질 일도 없고 그저 일로만 엮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전에는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같은 회사에 있었고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마주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회의에서, 업무 중간중간, 잠깐 스치는 복도에서, 그저 일상 속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주침이 점점 더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짧은 눈 마주침 정도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짧게 시선이 닿았다가 다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가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시선이 닿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안에 담기는 감정도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걸 느끼면서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 하려고 했습니다. 업무적인 대화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은 내용이었지만 톤이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는 대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설명, 그리고 아주 사소한 질문들까지 그 모든 게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경계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점심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팀원들이 먼저 나가고 저는 일을 마무리하느라 잠깐 늦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자리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안 가셨네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마치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일이 좀 남아서요. 저도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같이 가실래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평범한 제안이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상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선택이 이미 반복되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날 점심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 익숙한 메뉴, 비슷한 대화.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둘만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업무 이야기를 하다가도 가끔씩 대화가 끊겼고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런 상황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굳이 약속을 잡지 않아도, 굳이 이유를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퇴근 시간이 비슷해지는 날이 많아졌고 같이 나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되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연처럼 보이게 만든 선택들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관계였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저에게도,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하루 중에 떠오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업무 중에도, 집에 돌아와서도,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그 사람의 말투, 표정, 그날의 분위기 같은 것들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걸 인지하는 순간마다 스스로를 다잡으려고 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여기서 멈춰야 해.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그 사람을 마주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날도 비슷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 늦어졌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둘만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익숙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조용한 공간 안에 둘만 남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 관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단순한 실수도 아니고 일시적인 감정도 아니라는 걸,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이 관계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주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빠져나올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깊어질지, 어디까지 가게 될지. 그저 지금 이 감정이 생각보다 더 강하다는 것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가 시작되고 나서 한동안은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험하다는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일이었습니다. 회의 중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팀원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그 사람은 앞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보면서 메모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옆에 앉아있던 동료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저를 보다가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심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아무 의미 없는 시선이라고 넘기기에도 묘하게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슷한 순간들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스칠 때, 회의실에서 자리를 바꿀 때, 점심시간에 우연히 마주칠 때, 아주 미세한 차이였습니다. 말로 꺼낼 수는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신경이 쓰이니까 모든 게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그래서 일부러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웃고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사람도 같은 걸 느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잠깐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보다 짧게 말을 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고 누가 봤다는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같은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횟수를 줄였고 필요 이상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일부러 따로 먹었고 퇴근 시간도 맞추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가능한 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정리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할수록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보고 싶어졌고 말을 줄일수록 더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관계가 갑자기 막히면서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업무 중에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괜히 그 사람이 있는 방향을 의식하게 됐고 아무것도 아닌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짧은 눈 마주침 하나, 사소한 말 한마디, 그 모든 게 이전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거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날 퇴근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았을 상황인데 그날은 유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의식하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었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회사 건물 밖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정말 아무 의도도 없는 그냥 우연한 마주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걸, 단순히 거리를 둔다고 해서 정리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은 잠깐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엇이 안 된다는 건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이 상태가 이대로는 유지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철저하게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은 아예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더 조심했고, 더 거리를 뒀고, 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숨기려 할수록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졌는데 감정적인 거리는 오히려 더 좁아졌습니다. 서로를 의식하는 정도가 훨씬 강해졌습니다. 그건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더 끌리는 느낌,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관계를 더 자극하는 느낌, 그게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지, 언제 들킬지, 그리고 들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모든 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들키기 직전이라는 신호였다는 걸. 그리고 이 다음 선택이 더 큰 균열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이미 오래된 연인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었고 굳이 숨기는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는 걸 본 적도 있었고 주말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선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감정이 생겨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더 조심했습니다. 괜히 더 거리를 두려고 했고 감정이 깊어지지 않게 스스로를 눌렀습니다. 그 사람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하려고 했고 불필요한 대화도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 회사 밖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호기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 뭐 하는지, 주말에는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자꾸 궁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사생활은 그 사람의 것이었고 저와는 상관없는 영역이라고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선이 흐려졌습니다. 업무 중에도 가끔씩 그 생각이 끼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하고 있을까? 어제는 누구랑 있었을까? 아무 의미 없는 질문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걸 인식할 때마다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건 아니야. 여기서 더 가면 안 돼.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잠깐뿐이었습니다. 다시 금방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생각보다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 사무실 분위기는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잠깐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처음에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괜히 신경이 쓰이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이 점점 커졌습니다. 누구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지, 왜 밖으로 나갔는지 그게 이상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있는 걸 견딜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걸,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가져서는 안 되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미 오래된 연인이 있었고 저는 그걸 알고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게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감정은 더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괜히 기분이 가라앉았고 조금이라도 그 이야기가 나오면 의식적으로 피하게 됐습니다. 그걸 들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행동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일부러 거리를 두려고 했다면 이제는 반대로 더 가까워지려고 했습니다. 작은 기회라도 생기면 그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같은 공간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고 저도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일찍 가시네요. 그 말이 별거 아닌 말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안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조금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네. 약속이 있어서요. 실제로는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있는 걸 떠올리게 되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잠깐 저를 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하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가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걸.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이었습니다. 서로 끌리는 느낌, 위험하지만 멈추지 못하는 상태.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더 복잡해졌고 그만큼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저는 점점 이 관계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빠져들고 있었고 멈춰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균열이 곧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는 걸. 그리고 이 감정이 결국 우리 둘을 가장 위험한 선택으로 몰아간다는 것도.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7부에서 느꼈던 그 불편함,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균열은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전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그걸 느끼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업무도 비교적 한가했고 팀 분위기도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과 거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피한 건 아니었지만 묘하게 타이밍이 엇갈렸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신경 쓰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상황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주치지 않는 것조차 의식하게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일을 정리했습니다. 굳이 이유는 없었지만 그냥 바로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메신저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보낸 사람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이걸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적당한 핑계를 대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더 맞는 선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회의실이었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같은 상황을 겪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딘가 결정적인 대화가 오갈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잠깐 서 있다가 천천히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괜히 먼저 입을 열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짧고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이 관계를 이 상태로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말. 그리고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그저 감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결론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한다는 생각, 이게 맞는 선택이라는 생각,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 사람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이 더 크게 올라왔습니다. 끝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끝내는 게 맞았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관계였고 지속될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관계가 가져올 결과를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는데도 그걸 감수하고 싶을 정도로 이미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리하는 게 맞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말은 머리로 생각한 결론이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가장 안전한 방향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 말을 예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나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는 걸, 감정이 이미 그 이상으로 깊어졌다는 걸. 그 사람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네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 관계를 끝낼 생각이 없다는 걸.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망설임이 사라졌고 결정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선택하고 있다는 게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단순히 끊어낸다고 해서 끝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결국 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지점을 스스로 지나버렸다는 걸 그때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더 오래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조심하고 있다고 믿었고 이 정도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분위기였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거리감,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농담이 어느 순간부터 줄어들었고 대화에 끼어들면 잠깐 멈칫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미묘해서 처음에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라고 넘기기에는 애매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점심자리에서도 퇴근 후 짧은 대화 속에서도 아주 작은 차이였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혹은 이미 확신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 결정적인 순간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날이었습니다. 업무를 하고 있었고 사무실은 조용했고 모든 게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때 옆자리 동료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이었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그날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이미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 동료는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잠깐 저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순간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끝까지 듣고 싶지 않아서 모른 척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료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을 때 사무실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같은 공간이었고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선 하나하나가 전부 의미를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일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평소처럼 웃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게 겉으로만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표정도 태도도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서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걸.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숨기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림도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멀리서 들리던 얘기가 이제는 바로 뒤에서 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짜야? 둘이? 짧은 단어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회사에 있는 시간이 힘들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선이 느껴졌고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평가받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자연스럽게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이제는 긴장감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상황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루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그 말들, 그리고 그 분위기. 그때 처음으로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는 걸. 처음에는 그저 끌리는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는 감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걸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게 드러났고 이미 너무 많은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그 대가를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겁고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아니, 정리됐다기보다는 정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게 맞았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버린 상태였습니다. 누군가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판단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 모든 시선이 조용하게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업무적으로 필요한 대화만 했고 그마저도 최대한 짧게 끝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굳이 피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 서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는 끝났다는 걸 정확히 언제 끝났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한마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명확한 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끊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는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는 정말 끝났다는 걸 확실히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로 그냥 그대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처음 그날 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던 다음 날, 그 이후로 조금씩 가까워지던 순간들, 그리고 멈출 수 있었던 순간들까지 그때마다 선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걸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매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그제야 제대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은 우연이었고 술 때문이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명확한 선택이었습니다. 알면서도 했고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더 후회가 남았습니다. 단순히 관계가 끝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회사에서의 상황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크게 남은 건 알면서도 선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만약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면, 정말 우연이었다면 조금은 덜 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로 갈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더 스스로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일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시 평범한 상태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라는 걸. 가끔씩 아주 사소한 순간에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어떤 장소, 어떤 분위기, 어떤 시간대가 그 기억을 끌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잠깐 멈춰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그 말은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정확하게 인정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실수였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 제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후회가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그저 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주 분명하게 남아있는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저는 직접 겪게 됐습니다.